안녕하세요. 나정혁 변호사입니다. 네,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서 형사처벌 이외에 부수처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볼까 하는데요. 부수처분이라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그 다음에 취업 제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 변호사님,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로 좀 이루어지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말 그대로 신상 정보라는 건 이제 자기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주소, 그다음 직장명, 직장 주소 같은 거를 이제 관할 경찰서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경찰서가 그 정보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을 나 변호사님이 최근에 어떤 의뢰인하고 같이 네, 제가 직접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그 혼자 가기가 이제 좀 부담스러우신 점이 있어서 제가 같이 다녀왔었고요. 이전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경찰서에 갈 때 이제 그 판결문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그걸 갖고 가게 되고요. 가서 신상정보 등록 제출서라는 그 서류를 작성해서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그 안에 그 필요한 정보를 이제 기입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신상정보 등록을 하는 목적이 이제 네. 한번 이제 성범죄의 유죄 판결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어떤 유사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네. 용의선상에 또 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관심 대상이 되는 네, 거죠. 아무래도 네. 한번 등록이 되면 앞으로 뭐 본인이 어떤 특정한 잘못을 안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용의선상에 오르고 또 전화를 오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그 서류 외에도 어떻게 뭐 DNA 채취 이런 것도 하나요? 예, DNA 채취도 이제 따르게 되고요. DNA 채취는 보통 검찰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신상정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덧붙이자면은 단지 처음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짧게는 10년, 뭐 그 이상 15년, 20년 이상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꼭 다녀오셔야 돼요, 경찰서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거를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출석해서 나의 정보를 새롭게 신고하지 않으면은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이 큽니다. 네. 상당한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신상정보 공개, 또 고지 처분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신상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의 범죄 사실, 내 신상정보 어디에 살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성범죄 알림이 센 홈페이지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사이트에 접촉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신상정보 고지는 이제 범죄 저지른 사실과 이제 내 신상, 사진까지 이제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주변에 있는 이제 미성년자 자녀를 둔 그 가정이 이제 우편으로 송달이 됩니다. 고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불이익한 처분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또 내가 어디 살고 있고 심지어 내 얼굴까지 다 나오게 되니까요. 그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은 바로 이제 꼭 처분이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예, 그렇죠. 아까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거는 경찰서에 등록하는 거. 그건 이제 일단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네. 벌금이라도 받게 되면 법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절차고요. 좀 전에 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신상정보 공개, 널리 알린다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굉장히 불이익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문에 보통 함께 나오게 되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개까지 할 건지 아니면 단지 그냥 경찰서에 등록만 할 건지 그 결정문이 따르게 됩니다. 네. 신상정보에서 공개하고 고지는 재판부가 이제 그 개별 사안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결정을 하는데 주로 보는 게 이제 그 피고인이 그 재범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피해자가 뭐 미성년자 내지는 불특정 다수인지, 그 다음에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또 그렇죠. 이런 범죄를 범할 그 여지가 있는지 이제 네네. 그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이제 다음으로는 또 취업 제한 명령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재판부에서 그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특정 이제 그 미성년자들의 교육기관 내지는 요즘은 좀 그 범위가 더 넓혀지지 네. 않았습니까? 뭐 대학교까지 일정의 어떤 취업에 대해서 이제 제한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는데 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자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취업을 했다가 이제 여기서
제한이 걸려서 이제 취업이 못하는 불이익한 이제 경우를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쉽게는 그 취업 제한 명령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법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여성 청소년과 이제 네. 관련된 어떤 직업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좁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성과 청소년이 출입 가능한 곳 네. 이런 것은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취업 제한 기간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영화관이라든지 네. 예, 도서관, 네. 뭐 청소년 수련관 이런 데에서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것도 곤란하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취업 제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물론 형사 처분도 요즘은 더 엄격하고 더 강하게 처벌을 하지만 이렇게 따라오는 부수 처분들이 상당히 나중에 이제 범죄 이후 판결 이후 사회생활 하는데 되게 제한이 좀 많습니다. 근데 더욱이 이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 피고인,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한테도 상당히 이제 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도 이제 동종 전과가 되게 많으신 분이셨는데 네. 이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에 대해서 이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인이 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좀 학대를 받으셨고 네. 기타 좀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죄만 보면 피고인은 엄격하게 처벌을 해서 재범의 여지를 좀 줄이는 게 맞지만 또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그 주변에 보면 뭐 얘기가 많이 있고 다 누가 살고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이 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이 범죄 자체를 저희가 저지르지 말아야죠. 네. 성범죄 같은 경우가 이제 무신, 뭐 우리나라에 뭐 예전부터 안 좋은 좀 문화일 수도 있겠는데, 뭐 회식 문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만연돼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엄격하게 처벌되고, 좀 많이 좀 자제를 하고, 요즘 좀 옛날과 다르다 분위기가 이런 거를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엔 약간 무감각하게 이렇게 지내왔던 것들이 이제, 지금 요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저희 법에 따라서 그렇죠. 저희가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겠죠. 특히 뭐 요즘 회사에 내에서 뭐 조직 문화, 그런 회식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억울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범죄냐. 예전에는 뭐 늘 있었던 일이고 내가 뭐 좀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게 왜 내가 범죄로 조사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도를 넘으면 명백하게 이제 위법 행위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범죄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부수 처분 때문에 그 불이익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이 불이익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상정보 공개, 고지까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떤 사회활동에도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그냥 벌금을 내거나 단순히 뭐 반성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중한 범죄고 또 엄격하게 처벌한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성범죄자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따라오는 그 여러 가지 부수 처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함께 상의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이메일 또 오픈 카카오톡 남겨주시면은 함께 고민하고 또 상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